쓰이는 차를 호가면 농산물을 들었어요. 싼 농산물을 가지고 이들은 기업을 하면서 이득을 내깁니다. 10배 이득을 내깁니다. 그렇게 해서 농산물 가격을 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과 노동자는 이 시대에 정말 어렵습니다. 산업화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바쳐서 이렇게 산업화하기 위해서 온몸을 바친 노동자 농민들이 있는데 이들을 잘 살게 하자. 이들의 권리를 정말 찾아주자. 이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청청을 해보자 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빨갱이요. 빨갱이 아십니까? 빨갱이죠? 노동운동하면 빨갱이에요. 농민운동하면 빨갱이에요. 잘 살자고 하면 빨갱이에요. 좌파요. 좌파요. 빨갱이. 그것이 요즘에는 좀 고상해가지고 종북주의자예요. 왜 종북주의냐? 북한이 노동자인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너희는 북한과 닮았다 해서 종북주의자입니다. 종북주의자가 적입니까 여러분? 노동자 농민이 적입니까? 대답하세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북주의자로 낙인을 찍으면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 방공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뇌가 방공으로 꽉 쩔어가지고 종북주의자 빨갱이야? 그럼 죽여야지. 그럼 안 되지. 그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해? 그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 김대중 대통령이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뭐 했습니까? 킬링필드 영화를 배워주고 김대중이 빨갱이라고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안 찍었습니다. 이것이 종북주의자고 이것이 빨갱이에요. 노동자 농민이 빨갱이입니까 여러분? 빨갱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열심히 정말 못 맞춰서 일했던, 지금 기업인들은 정부에서 돈을 대주고 해주고 해서 자기들이 돈을 벌지만 이들은 몸으로 이 사회를 산업화로 일으킨 우리나라의 아주 일꾼들을 왜 종북주의자로 모으냐고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써먹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정말 세상을 자기들으로 만듭니다. 자기들이 어려우면 종북주의자가 대통령 선거할 때, 국회의원 선거할 때 이런 것을 이용합니다. 이런 이용 사건이 많습니다. 또 다른 얘기하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서민의 삶을 정치인들이 보호해줘야 합니다. 정치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자본은요 얼마든지 나쁜 짓 합니다. 잘못된 자본, 마리아님이 얘기했던 부유한 자, 이 잘못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느냐? 여러분 이런 무서운 얘기 있어요. 요즘에 시내에요 목이 좋은 사거리 있잖아요. 장사 잘 되는데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 그 집을 전세였습니다. 1억의 전세를 얻었으면 돈 있는 사람이요 그 집주인을 찾아가요. 당신 내가 1억의 전세를 걸 거니까 나 좀 주세요. 그럼 주인은 어떻게 됐어요? 1억 받겠어요? 2억 받겠어요? 2억 받아요. 그럼 먼저 이 집주인은 지금 들어있는 전세자한테 나 당신한테 2억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이 2억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목 좋은 자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죄물이에요. 우리 마리아님이 얘기했던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 하는 그 부유함, 잘못된 재물, 이것을 정치권에서 서민을 보호를 해주고 못 오게 하고 해야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잖아요. 대형 마트가 또 기업형 이런 슈퍼가 오늘날 우리 이웃의 삶을
빼앗고 있잖아요. 그거를 막아주는 대통령이 있으면 서민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를 막지 않고 뛰도록 놔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서민은 다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1961년에 이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정희가 쿠데타 이렇게 나온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병갑이 말이에요. 이병철 형님이에요. 1961년입니다. 상암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어요. 그때 온 시내 아이스크림 공장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병갑이 상암 아이스크림을 정말 팥도 종걸 넣고 사면 설탕 넣고 참 잘 만들어가지고 시식을 시켰어요. 시식. 그냥 공짜. 3년이 되지 않아가지고 상암 아이스크림 먹고 모든 아이스크림 공이 다 망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민 공장들은 다 망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지금 모든 목수들, 옛날에 가난하면 목수에서 가구점 했던 거 전부 기업이었잖아요. 지금 1982년 학생 자율복 입으면서 전두환이 입혀놓고 그때 기성복이 메이커 제품 돼가지고 지금 전 양복점이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본이, 부유한 자본이 서민을 잡아놓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정치가 막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서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치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가서 짝꿍이 돼가지고 서민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통령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업을 살리느냐 서민을 살리느냐 했을 때 기업만 살리고 서민을 죽이는 대통령을 뽑을 거냐 서민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는 대통령을 뽑을 거냐 했을 때 정권 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그런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한 겁니다. 어제까지 122만 6천 또 오늘 신문에는 어제 신문과 오늘 신문에는 청와대 누가 그 사이버에 이렇게 그 사람들을 대줬다. 캐면 캘수록 엄청난 국가의 대선을 중립을 지켜야 이들이 개입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국가 보훈처 분위기 심지어는 여행사에서 땅굴을 구경시키고서 하면서 이 종국몰이를 한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정권 교체를 못 이루는데 이번에 이 부정선거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앞으로 정권 교체 없습니다. 맞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정선거 엄청난 부정선거 더군다나 부정선거법이 써 있어요. 컴퓨터로 백표 부정한 거 백서 읽어보세요. 국정원뿐만 아니라 컴퓨터로 조작해가지고 선거를 했어요. 익산을 예를 들면 익산의 선거가 86인데 중앙선거구에 72개 그 표가 올라왔어요. 근데 전체 투표인 수는 82하고 70도 똑같아요. 그럼 이게 맞은 것입니까? 안 맞은 겁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엄청나게 드러났어요. 이런 선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살림들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랬을 때 이번 이 부정선거는요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부탁합니다. 재임 시에 국가 정권과 부지권 또 모든 국가기관에서 대선에 개입하도록 해준 전두환 대통령은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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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좋습니다. 네, 이명박은 네, 구속해야 합니다.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정말. 그때 그렇지 말았어야 돼. 그거를 이용하는 박근혜는 퇴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퇴진한다고 퇴진하겠어요? 이제 송년회 신부 같은 거는 차별할 테지고 강론하는 박신부는 웃기게 만들 테지 이제 그거 우리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것을 자세히 알고 이 대통령 우리 삶에 연관이 있다. 좋은 대통령 뽑아야 한다. 하나 예를 들면요. 김대중 대통령 때 복지적정 많이 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을 정말 화해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부정해서 대통령에게서 재벌만 키운다면 마리아께서 이야기하는 권력과 잘못된 재물과 교만한 사람들이 세상을 고쳐야 합니다. 제가 더 말할 게 있어요. 종북주의 무리가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종북주의 무리하기 위해서요. 북한을 적으로 만드는 과정 여러분 이야기해야 돼요. 그건 뭐냐? 물론 우리는 북한은 6.25 전쟁을 두고 적이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을 이용해가지고 남한에 있는 노동자 농민, 북한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남한에 있는 노동자 농민을 탄압하는 거. 이거는 어떤 거 하냐면 저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면 더 묵상하고 싶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인가 됩니다. 여러분, 너가 아니에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있어요. 기억하시죠? 너희는 왜 너희는? 너가 아니야. 너 개인이 아니라. 이거는 저는 요즘 뭘로 묵상하냐면, 그렇구나. 너희들. 어느 국가든지 원수가 있습니다. 오랑피가 있고. 로마대로 오랑피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적이 있고. 남한은 북한이 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적을 만들어 놓고, 원수를 만들어 놓고, 그 원수를 십자해서 자국 내에 있는 사람들을, 선량한 사람들을 치고받고 판단하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적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네. 하시겠죠? 네. 지금 이제는 북한하고 우리는 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남북 교류해야 합니다. 개성공단 잘 두고 금강산도 가고 잘 두고 이렇게 해서 러시아도 가고 유럽까지 우리 물품을 실어 나르고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머리였잖아요. 그래서 그 김재민 위원장 만났잖아요. 국방위원장 만났잖아요. 그때 6.15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자.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하자. 그 다음에 평화 통일을 하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세 가지인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강산도 가고 이제 개성공단도 나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열고 그래서 통일의 길고 화해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서로 원수를 사랑해라, 이해해라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지니까 천안함 사건 났죠.
여러분, 천안함 사건, 저는 항상 이런 생각해요. 천안함 사건. 저 NLL 지역에서 한미 군사합동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군사훈련 하면 더 상향하고 보초도 더 잘 서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대 23에 뭐 1000개 이상 눈을 가지고 있다는데 세대가 있는데 엄청난 그 눈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북한 함정이 와서 그 어리를 쏘고 갔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북한은 아주 굉장한 기술이 있네. 세계를 정복할 수 있네. 이해가 갑니까? 이거를 빙자하는 거. 처음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도 배를 만들어봤으니까 아는데 배가 무너지면 끊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때 그랬습니다.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이것이 북한으로 했다고 만드는 거예요. 왜냐? 북한은 적으로 만들어야 종중무대로 백성을 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NLL 아시죠? NLL이 뭐예요? 뭡니까요? 북한과 한계선이에요? 그거는 NLL은 유행군 사령관이요. 우리 쪽에서 북한을 가지 못하는 잠시 그러는 거예요. 북한하고는 아무 생각 없고 휴전협정이 없는 거예요. 정말 군사분계선도 아니에요. 군사분계선 해상에는 없어요. 북한하고도 아무 상관없지만 북한에서는 이 NLL 이거를 바로 뭐냐면 이건 우리 해상이다. 국해상은 NLL이 우리 해상이 왜 너희들이 와서 생각하냐. 여러분, 하나 예를 듭니다. 독도는 어디 땅이냐? 우리 땅이죠?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와가지고 독도에서 훈련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대답을 못해요? 쏴버려야지. 안 쏘면 대통령 그 문제 있어요. 예. 그러면 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 하면은 북한에서 어떻게 해봤어요? 예? 양반이 북한 보안병 걸리네. 쏴야지. 그것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에요. 그래놓고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이 난리를 치르고 선거에 이용하고 한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탁합니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 책임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말 책임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